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30일 오전 4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사고 유람선에는 이 여행사의 발칸과 동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한 단체 관광객 30명과 인솔자 1명에 더해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과 선박 운전자 1명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총 34명 중 사망자 25명, 실종자 1명, 생존자 7명의 공식적 희생자 수다. 총 34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 아니호가 크루즈 선박과 충돌 후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허블레 아니호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이 기획한 동유럽과 발칸 반도 6개국 패키지 여행 상품의 일환으로 5월 25일 출국하여 6월 2일 귀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이었다. 해당 상품의 경우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헝가리는 해당 일정의 마무리 부분이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된 다뉴브강 유람선 야경 관람은 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허블레 아니호는 2019년 5월 29일 밤 8시 전후로 다뉴브 강항해를 시작하여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 다다랐다. 머르기트 다리 바로 아래에서 뒤따르던 바이킹 리버 크루즈 소속 대형 크루즈 선 바이킹 식인 호가 허블레 아니호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일 밤 9시 4분에서 6분 사이인 것이 확인되었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는 다뉴브강, 라인강 등 유럽의 국제 하천들을 일주하는 국제 크루즈 선사로 다뉴브 강 노선에 투입되는 배들의 사이즈들은 어마무시하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의 다른 선박 135m짜리 대형선이 27m의 작은 배인 허블레 아니호와 충돌한 결과는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허블레 아니호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뒤집혔고 순식간에 침몰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하나인 머르기트 다리로 해당 지역의 강폭은 450m이고 교량에는 교각 3개가 있다. 침몰 이후 또 다른 큰 배 한 척이 사고 현장 위를 그대로 지나갔다고 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평했다. 다른 배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생존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수면 위로 다시 떠올라 부유물을 붙잡을 여지라도 있었을 테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5월 30일에 생존자들은 2차례 추돌 후에 순식간에 전복, 침몰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선박인 허블레 아니는 파노라마 데크 유한회사에서 보유한 관광용 선박이며 이름은 헝가리어로 인어를 뜻한다. 선박 제원은 최대 승선 인원 60명, 길이 27.25m, 동력 150마력이며 1949년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선령이 무려 70명이다. 이후 2003년 헝가리에 매각되어 운항을 시작했고 중간에 엔진을 교체했고 건조 당시와 달리 탑승 인원도 크게 줄인 상태로 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처음 건조된 당시에는 150인승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탑승한 인원은 30에서 40명 수준으로 정원의 5분의 1에 불과해 과적으로 인한 침몰은 절대 아니다.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았고 침몰 징후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건 원인이 허블레 아니호의 노후화보다는 바이킹 라인 크루즈 소속 유람선에 의한 충돌임을 생각하면 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회사는 참 좋은 여행과 계약을 맺고 사실상 허블레 아니호를 참 좋은 여행 전용으로 운용 중이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일반 탑승객들이 전부 다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사고를 낸 대형 유람선은 바이킹 리버 크루즈 소속의 내륙 수운 크루즈선이다. 해당 회사는 내륙 수운 크루즈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사고 당시 진행 방향으로 보아 파사우로 향하던 중으로 보인다. 바이킹 시계는 첫 항해가 2019년으로 취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의 선박이다. 독일 로스토크 소재 조선소에서 자매선 5척과 함께 동시 건조되었으며 총 톤수 5,000톤으로 내륙 수운 크루즈로는 사실상 최대 규모이다. 길이는 135m, 승무원 50명 및 승객 최대 190명이 승선할 수 있다. 한 명인 바이킹 식인, 중 바이킹은 회사의 이름이고 식인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자 로키의 아내인 식인에서 따온 것이다.
한국 시각으로 2019년 5월 30일 오전 9시 기준 한국 여행객 30명 중 구조자 7명에 사망자 7명, 실종자는 19명이다. 그 외 헝가리인 승무원 1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가이드 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1명은 실종됐다. 헝가리 경찰청이 밝힌 희생자 대부분이 가족여행을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었다. 온 가족이 풍비박산나거나 가족을 잃고 혼자만 구조된 경우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헝가리 정부 및 부다페스트 시당국은 사고 직후 다뉴브 강의 부다페스트 인근 수로에 구조 목적의 선박을 제외한 전면적인 항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잠수부들에 의해 침몰된 피해 선박의 선체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서 실종자 수색에 애를 먹고 있다. 생존자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하류로 3km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다 발견될 정도였다. 사고 당일 날씨가 폭풍우가 치는 등 좋지 않아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사고 발생 시각이 현지 기준으로도 밤이었고 한국의 사고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30일 오전은 현지에선 이미 자정을 넘겨 추가적인 정보 전달이나 조사 진행이 어려웠으나 생존자 및 목격자 증언이나 사고 영상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보면 허블레 아니호를 뒤에서 바이킹 라인 크루즈의 대형 유람선이 그대로 짓뭉개는 식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폭우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 한국과 헝가리는 공동으로 실종자들을 수색하여 6월 3일 사고 현장에서 약 132km 떨어진 헝가리 남부 하르타 지역 다뉴브강에서 60대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고 유람선 침몰 지점에서 헝가리 측 잠수사가 침몰 유람선의 선미 밖에서 50대 여성 시신 1구를 한국 측 잠수사가 발견해 수습했다. 6월 4일에는 시신 3구가 수습되었고 6월 5일에는 4구의 시신이 수습되고 6월 6일에는 시신 2구가 추가 발견되었다. 6월 8일에 추가로 1구가 발견되어 한국인 19명, 헝가리인 1명, 실종자는 7명, 헝가리인 1명으로 줄어들었다. 6월 11일 한국 시간 오후 1시 47분부터 인양이 시작되었다. 객실 안에서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되었고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되었다. 선장은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남았다고 한다. 이 중 1명은 최연소 피해자인 6세 어린아이로 추정되는데 초기에는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다른 사람임이 밝혀졌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새벽 사고 현장에서 남쪽으로 110km 떨어진 헝가리 불츠케 지역에서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시신 1구가 발견되었다. 한국인으로 밝혀진다면 실종자는 3명으로 줄어든다.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허블레 아니호가 침몰했던 지점 인근을 소나로 수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6월 23일 인양 이후 사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은 가운데 12일 이후 10여일 만에 시신 1구가 수습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30km 떨어진 체펠섬에서 헝가리 어부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한다. 한국인 희생자로 판명된다면 실종자는 이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7월 6일 머카드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실종자는 단 1명만이 남게 되었다. 7월 30일 62일간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끝내 1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이 종료되었다. 2019년 11월 28일 헝가리 검찰이 가해 선박 바이킹 식인 호유리 씨 선장을 기소하였다. 2020년 1월 29일 가해 선박 바이킹 식인 호의 뒤를 따라가던 크루즈 바이킹 이둔 호 선장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헝가리 검찰은 유리 씨 선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어 아직 선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지휘관 1인, 지원요원 2인, 심외잠수요원 9인 총 12인으로 구성된 구조대를 급파했다. 이후 추가로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7명을 포함해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청, 외교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인력, 해군 특수전전단 등에서 차출된 3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증원해 현지 급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되었고,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감식단도 세월호 당시 지문 감정을 했던 인원이 포함됐다. 대응팀의 현장 지휘관으로 주헝가리 대사관 국방무관인 송순건 육군 대령이 임명됐다. 송 대령은 육군 포병 장교로 수상 구조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현지 군경 소방 중 최선 임자로서 행정적 실무를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국정원까지 관계 부처가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통화하며 적극적인 지원 및 생존자 수색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헝가리 외에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다뉴브 강이 지나는 국가들에게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 상황처럼 강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빠를 때는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익사체가 세르비아까지 떠밀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헝가리 당국에게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호를 가압류 요청했다. 2020년 5월 29일 사고 일주기 추모를 맞아 추모비 건립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한 침몰 현장에서 선상 주도식이 엄수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족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헝가리 정부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주기 때 제막식을 가졌다. 2021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사고 유람선에는 참 좋은 여행사의 발칸과 동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한 단체 관광객 30명과 인솔자 1명에 더해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과 선박 운전자 1명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때 문재인 대통령같이 빠른 대처를 했었으면 많은 생존자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세월호 참사가 떠오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선출하는가는 우리의 목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현재 총 34명 중 사망자 25명, 실종자 1명, 생존자 7명의 공식적 희생자 수다.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